세 번째 순서로 웹툰 배경 제작을 위한 스케치업 모델링의 대표적인 문제 상황과 노하우들에 대한 발표 시간입니다. 웹툰에서도 스케치업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웹툰 닥터 프로스트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웹툰 작가 이종본님께서 웹툰 배경으로서의 스케치업 활용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웹툰 배경용 스케치업 모델링이 갖고 있는 다수의 특수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웹툰 작가 이종본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마이크 나가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일단 웹툰 작가로서 베이스캠프에 온 게 되게 어색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대부분의 세션들이 스케치업이 처음 나왔을 때의 용도에 맞게 건축 조경 그리고 인테리어 쪽으로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 스케치업을 활용하고 있는 두 번째로 커다란 메이저 시장 중에 하나가 웹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경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처럼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업을 통해서 웹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먼저 구성을 해 놓고 나서 어떻게 원고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웹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아마도 게임이라거나 애니메이션 같이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때 참고가 될 만한 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았듯이 웹툰 배경 제작을 위한 대표적인 활용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웹툰 배경을 위해서 스케치업을 처음 써볼 때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세션이 끝나고 나서 아마도 이 아래쪽 3층에서 3시부터 본격적인 Q&A 세션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오픈소스로 공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3D 웨어하우스의 모델들을 만화에 써도 되는 건가?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혹은 내가 뭐 만든 모델링을 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메모리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스케치업인데 웹툰 작가들의 경우에 개인용 작업 컴퓨터에서 모델링을 돌리다 보면 점점 배경이 화려해질수록 컴퓨터가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양식과는 좀 다른 종류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엔드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많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아무래도 3D다 보니까 내가 손으로 작업하고 있는 웹툰의 그림에 어떻게 어울리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케치업을 배울 때부터 이 문제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루기엔 시간이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사실상 스케치업과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가장 시급하고도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이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저작권 문제라거나 교육에 대한 문제라거나 등등등에 관련된 부분, 프로 버전과 메이크 버전을 어디까지 웹툰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추어 시절에 웹툰을 위해서 스케치업을 만들었을 때는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크를 썼는데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 그때 원고가 원고료를 벌어들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이 위에 있는 다른 문제들의 경우에는요 저의 세션이 아니라 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 아래 3층에서 진행될 Q&A 세션에서 본사분께서 나오셨다고 해요. 거기서 직접 질문을 하시면 깔끔한 주최 측의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화와의 어울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큰 두 개의 문제가 바로 처음부터 많은 작가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해상도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색감의 문제입니다. 해상도의 문제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프로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추출을 했을 때의 이미지가 웹툰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300dpi 이상의 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이 깨지는 등의 현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단연간의 웹툰 작가들의 어떤 연구 끝에 나온 첫 번째 해결 방법은요. 압축 효과라고 저희가 멋대로 이름 붙인 방식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세션에서
어떤 설정으로 추출을 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겹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추출할 때 체크가 되어 있는 뷰 크기 사용, 즉 저해상도 상태에서 뽑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확대 추출을 한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출을 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가로 4000에서 5000 픽셀 이상으로 뽑았을 때 웹툰의 원고보다 크게 나옵니다. 많은 경우가 크게 나오는데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압축을, 즉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축소를 하게 될 경우 보시다시피 선 깨짐 현상이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한계가 있죠. 그 확대해서 뽑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웹툰 작가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요. 벡터로 변환해서 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벡터 방식으로 레스터 이미지, JPG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바꿔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던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현재 이미지 추출이라고 한글화되어 있는 라이브 트레이스의 심플 트레이스 같은 기능을 쓰면 벡터로 바뀌는 건 맞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직접 내가 펜으로 그린 것 같은 종류의 깔끔한 선으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잉크 고임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웹툰이나 만화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클립 스튜디오를 한번 거쳐서 선 부분만 벡터로 바꾸는 등의 해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PPT 자료를 공유할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둔 것 뿐이고요. 직접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되게 비좁네요. 가로 세로가 되게 비좁은데 여기가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압축 효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로 이미지를 추출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웹툰상에서 배경 이미지를 확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깨지죠. 이런 종류의 선들을 벡터로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이 PPT에 나와 있지만 직접 보여드리면 컨버트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클립 스튜디오의 가장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만화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스케치업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벡터 이미지가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컨버트 레이어는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와 매터리얼 레이어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일단 벡터 레이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세부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세팅 그대로 상태에서 안티 엘리어싱만 미들로 준 상태예요. 자세한 이 체크 부분은 PPT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벡터로 바꿔주게 되면 비교를 위해서 원 이미지를 벡터 레이어로 변환시킨 이미지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선 깨짐 현상이 없죠. 벡터로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추출한 상태로 만화 원고에 사용함과 동시에 향후에 이것을 더 크게 확대했을 때 선 깨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클립 스튜디오의 레이어 변환 기능을 한번 거치는 겁니다. 물론 프로필 두께에 문제가 있죠. 확대를 했기 때문에 선이 두꺼워집니다. 이럴 때는 사진을 만들어 놓은 상태의 스케치업 장면 설정에서 프로필만 1 혹은 1픽셀로 고정을 시킨 상태로 다시 추출을 해서 선만 선 레이어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색감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 세션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그 웹툰에 국한되어 있는 질문이 좀 많을 걸 예상해서 질문 시간을 따로 가지겠습니다. 색감의 문제 같은 경우에 웹툰 작가들은 실제로 이제 포토샵이라거나 클립 스튜디오 같은 후보정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후보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스케치업의 활용이 여러 가지 버전의 스타일로 추출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카툰 렌더링이 되어 있어서 웹툰에 사용하기 시작한 스케치업인데 기본적인 색감 자체가 그림자를 끈 상태에서도 3D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웹툰 작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배경에들 모델링을 만든 상태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요, 선만 따로 추출을 한다거나 이 상태에서 색만 따로 추출을 한다거나 혹은 그림자만 따로 추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같은 구도상에서 그림자와 색과 선 등을 다르게 따로따로 추출을 한 뒤에 포토샵에서 그것을 레이어화 시켜서 작업을 하면 색만 따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발상의 기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포토샵에서 후반 보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숨겨놓고 색만을 추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색깔을 3D 느낌이 나도록 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웹툰 배경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단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웹툰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를 켠 상태에서 그림자의 세부 설정에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이렇게 역으로 주게 되면 단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추출을 했을 때에는 포토샵에서 직접 단색으로 버킷으로 부은 것처럼 2D 느낌이 나는 방식으로 색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부분을 제일 어둡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제일 밝게 한 상태로 그림자를 켜주게 되면 단색으로 부은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 이게 대표적으로 색감을 보정하기 위해서 작가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설정인데요. 그래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스케치업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색상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들이나 애니메이션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색감과 기본적으로 톤이 다를 때가 많아요. 현재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냐면 기존의 많은 작가님들이 해결하신 방식은요, 후보정을 통해서 인물하고 배경을 단일 톤으로 맞춰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만든 메카닉이나 소품 그리고 배경이 있고요. 직접 손으로 작화를 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아무래도 작화를 하면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색깔의 톤 앤 매너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이질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후보정 방법이 배경 레이어가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 위에 그림을 위치시켰을 때 보다 상단에서 동일한 톤으로 톤을 보정해주는 일종의 레이어 그룹을 엎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있는 스케치업과 그 위에 상단부에 위치한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오버레이와 곱하기나 스크린 같은 레이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을 위치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만화에 주로 사용되는 혹은 애니메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테마 톤을 엎어주게 되면
특히나 색감 같은 것들을 일치시켜주는 오버레이 같은 속성의 레이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일한 톤으로 하단에 있는 배경과 상단에 있는 그림을 묶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후보정을 하는 작가님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톤을 사용하는 작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생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보정을 하는 레이어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질감을 준다거나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작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최근에 작가님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아예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상의 컬러 팔레트를 직접 스케치업에 텍스처로 등록을 해두고 재질을 텍스처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연재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에서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포토샵과 같은 후반 보정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종류의 컬러 팔레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찍을 때마다 이 색상 견본 상단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찍은 설정의 색들이 추가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채도와 명도를 가진 색감들이 위에 올라가 있죠. 이 밑에 있는 건 팔레트고요. 이 위에 상단에 올라오는 것이 최근에 사용한 색들 위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상단에 현재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색깔들이 그대로 등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많은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작업할 작품의 색상 표를 본인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게 왜 창이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마치 저희 작업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래에 있는 새 레이어 만들기를 너무나 보고 싶네요. 좀 몹시 보고 싶은데 어디까지 올려야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보고 싶다. 잠시만요.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 예, 나왔네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최근에 내가 찍었던 색들을 텍스처로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업 상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색들 위주로 같은 톤의 매너를 갖고 있는 레이어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저장을 해주는 것이죠. 당연히 JPG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미리 해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내가 직접 손으로 채색한 그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색상표를 가진 색들이 견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텍스처로 쓸 거기 때문에 뭐 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개의 색상들을 스케치업 상에서 등록을 해 쓰는 거예요. 재질창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현재 모델 안에 있는 것들을 따로 묶어놓는 카테고리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삭제를 일단 지워주시고요. 비어있는 상황에서 재질 창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재질 만들기를 통해서 텍스처 이미지 사용 아래쪽에서 경로를 만듭니다. 경로를 찾아가서 최근에 만들었던 색상 견본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게 되면 등장했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 번 정도의 노가다가 필요하지만 스케치업에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따로 만들 수 있다. 색상표를 가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샘플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해볼 텐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든 모델에 칠을 하게 되면
일러스트 작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같은 색상환을, 같은 색상표를 스케치업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만의 색상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웠을 때처럼 여기 창을 누르시면 컬렉션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 폴더를 저장해서 선택을 하시면 색감 문제라고 써 있는 그 폴더의 이름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을 종료시키고 새롭게 열 때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색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웹툰에서 가장 많이들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텍스처를 사용했을 때 벌어지는 그 이질감이거든요. 웹툰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방식의 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게임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스타일을 가지고 작화를 했을 때 이런 종류의 자연물 텍스처를 쓰게 되면 상당한 이질감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자연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작가가 직접 만들어서 구성 요소화 시키는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배경 작업을 많이 하는 창작 쪽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 사진을 활용해서 배경을 만들 때에도 직접 그린 것 같은 이미지의 느낌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나무라거나 하늘 같은 것들을 직접 그리기만 하면 사진을 약간 리터칭한 배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린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착안해서 스케치업 상태에서도 그걸 해보자는 시도가 벌어졌던 것이죠. 저는 좀 만들어 왔는데요. 이를테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엑스트라 같은 것들이나 나무입니다. 나무. 스케치업을 처음 여러분들이 열었을 때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 스케일 피규어가 있잖아요. 언제나 스케치업 본사의 직원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이런 스케일 피규어처럼 기본적인 배경에 늘 엑스트라를 깔아놓을 수 있다면 언제나 웹툰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이제 사람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몹신이라고 하죠. 몹신. 사람 많이 나오는 장면이나 뭐 이렇게 스토리 작가분들이 뭐 백만대군의 전쟁 이렇게 한 줄 쓰면 저희들은 한 달을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상태에서 어떻게 엑스트라 같은 인물들을 많이 배치해 놓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직접 만들어 놓은 종류의 이런 그림들을 엑스트라처럼 사전에 제작을 다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의 발상이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종류의 나무를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스케치업 상에서 보이는 3D 느낌 나는 자연물 대신에 직접 내가 제작한 2D 느낌의 자연물들, 나무들, 뭐 바위나 돌, 혹은 엑스트라도 같은 어떤 논리 구조로 심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NG 상태로 만들어서 구성 요소로 불러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PSD로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여기 PNG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는 PNG 2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스케치업으로 불러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PNG를 저장을 해야지만 이 주변에 있는 공백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PNG로 저장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강의들과 교재들에서 이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것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복사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만들어 놓은 배경을 여러 가지 앵글로 재활용한다는 데 있잖아요. 굉장히 얄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얄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언제나 카메라 방향을 바라보는 성격을 갖고 있는 구성 요소를 만들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PNG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주변에 네모난 부분에 요 영역이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켜게 되면 그림자가 왜 안 나올까요? 가끔 이런 오류가 나더라고요.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불러온 것들을 그림자를 켜놓고 보게 되면 그림자 모양이 네모나게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온 것이죠. 그림자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는 매우 정상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는 그 그림자가 비치지 않고 있죠. 일단 진행을 해보자면 문제 상황은 이해를 하셨죠. 그림자를 켜게 되면 이 두 가지 왜 계속 그림자가 이렇게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의 그림자가 네모난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 작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스케치업에서 정말 사용할 일이 없는 자유곡선 툴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림자의 모양이기 때문에 대충만 따는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 뭐라고요?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을 개체 분해했기 때문에 이건 오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가끔 이런 오류들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주변부를 없애고 테두리를 숨기기를 하게 되면 그림자 모양이 얼추 실루엣을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가 고독한 실루엣이 보이죠? 어떻게 얘가 화면의 회전에 구애받지 않고 엑스트라로서 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요소를 만들기를 할 때 세부 사항을 설정하면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카메라 방향을 놓을 때 구성요소 축 설정을 하면서 가운데 있는 중앙면에 축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엑스트라나 자연물에 해당하는 것이 언제나 앞쪽을 바라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류 때문에 그림자 부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여러 개 놨을 때 또 하나의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 이렇게 주변부에 하얀색 선이 표시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웹툰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이것들은 최근에 와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많은 작가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 스타일 창에서 편집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색깔과 면을 관장하는 편집 탭에 투명도 품질을 낮게로 설정해 주시면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정말로 오래된 문제였어요. 엑스트라와 자연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타일 창에 편집 탭에서 전경색, 배경색을 설정하는 두 번째 패널에 가셔서 투명도 품질을 더 낮게로 설정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을 위해서 배경 작업을 할 때 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응용에 관련돼서 후보정이라거나 여러 가지 방식에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네? 그림자 색깔이요. 현재 많은 작가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스타일 창에서 결국은 그림자만 따로 추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색상화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같은 색으로 바꾸는 경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림자가 단독의 레이어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이걸 써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그림자만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색상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톤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상단에 오버레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감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선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못 찾으셨죠? 사실 저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만 따로 레이어로 추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스케치업 상태에서 그림자에 대한 편집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앞 순서에서 발제를 하셨던 그분이 국내에서 스케치업 관련해 세 손가락 안에 꼽히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아실 수도 있겠죠. 잠시 후에 3시부터 진행될 Q&A 시간에 혹시 질문을 하시면 본사에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어떤 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걸 봤냐면 앞쪽에서 발제해 주신 분께서 스타일창의 이 워터마크 창을 굉장히 잘 활용하셨잖아요. 워터마크 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자연물뿐 아니라 하늘 같은 경우도 직접 손으로 그린 하늘을 죄송합니다. 워터마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워터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포샵에서 자신이 작업한 하늘이라거나 석양이라거나 이런 종류의 배경을 깔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하는 분이 계시냐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종류의 수채화 텍스처를 중첩을 이용해서 앞쪽에 까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배경이 아니라 중첩을 이용해서 이미지 혼합을 낮게 준다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워터마크를 앞쪽에다 깔 때 자신이 수채화 터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텍스처를 깔아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단톤으로 색칠을 했을 때에도 붓자국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걸 오버레이 같은 속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색감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다른 종류의 또 후보정 관련 질문이라거나 응용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웹툰 배경 혹은 그 이외 여러 가지 분야로의 응용을 할 때 가장 많이 벌어지게 되는 스케치업상의 문제점과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층에서 벌어질 본사 직원이 나와서 직접 응대해줄 Q&A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아마도 그 기업이나 사업자, 업자들이 아니라 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스케치업을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과 사용권과 라이센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받으실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